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마 요즘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네, 우리 그렇죠. 목감비도 네. 전당대회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죠?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마음속에 소망을 얘기할까 아니면 소방 이런 거 얘기하지 마요. 어떻게 보시니까 훅 들어오니 갑자기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충청권에서는 정성래 후보가 고향이기도 하고 좀 높게 나올 거라고 봤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뭐 김민석 후보가 이겼고 부울경 같은 경우는 또 정성래 후보가 약간 좀 높게 나왔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아주 박빙이에요. 네. 이렇게 볼 때.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이게 동료 의원한테 박쥐라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들 떼아니 일베 공방전 뭐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요. 네.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본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뭐 일베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김영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뭐 듣기 싫은 소리를 다 일베 문화라고 단정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이제 유세하는 동안 최민희 의원이 자기한테 이제 박쥐라고 했다. 뭐 이렇게 오히려 동영상에 찍혀 있는 이런 게 바로 일베 문화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불쾌하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좀 민주당 내에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좀 뭐 박쥐 같은 건 좀 너무하잖아요.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아냥, 뭐 조롱 이런 것들이 좀 오고 가는 것들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게 좀 치러졌으면 좋겠는데 단어 선정이 좀 아쉬워요. 뭐 본인에 대한 어떤 비난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아니다라든지 서운하다든지 어쨌든 어떤 정견을 발표하면 되는데 일베 문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이거는. 근데 이제 정작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잘 스스로 못 돌아보시기도 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또 의원들 후보들 사이에서도 좀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최민희 의원이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렇게 뭔가 카메라에 자꾸 잡히죠, 입 모양이. 동작도 잡혀요. 네, 입 모양 같은 게 자꾸 잡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본인도 알 텐데 이런 것들 오히려 이렇게 더 세게 얘기해서 커버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과한 액션이라든지 말이 좀 논란이 되고는 있죠. 네. 그러니까요. 좀 건강한 그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들 스스로가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지금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우리 이준희 기자 연결해서 분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를 걸어볼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네, 네, 이준희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 좀 높여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희 기자입니다. 네, 어떻게 더운데 더위 안 먹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은 뭐 저는 휴가가 따로 없긴 한데, 네, 저희랑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휴가 기간이긴 합니다. 네, 휴가 기간이었구나. 네. 차차차차. 네. 별로 이렇게 이 감이 더운 없습니다. 날씨에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데요.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전당대회 얘기 좀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 일단 1차 결과를 보고 좀 예상 밖의 결과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2차 전당대회 때와는 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상으로도 좀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3차 민주당 전당대회 초반 이제 결과는 보도가 돼서 다 아실 텐데요. 한마디로 이 정청래 후보 독주 체제의 균열이 강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의 맹추격 네. 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 송영길 후보의 역할인데요. 네. 명확하게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명확하게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2차 임시 전당대회
초반 판세를 보면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에서 정청래 당시 후보가 60% 넘게 당시 그 박찬대 후보에 맞서서 60% 넘게 압도적인 득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전당대회 첫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죠. 그러니까 첫 주자 결과를 보면은 네. 충청권에서 44.61% 그리고 불경에서 46.65%를 정청래 후보가 받았습니다. 합산 득표율이 45.51%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17% 이상 빠져나간 것입니다. 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지난번 당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될 때랑 비교해 보면은 이 지역만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네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네. 그 눈에 띄게 확연하게 이 하락폭이 체감이 되는데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송영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번은 이제 당대표 선거의 경우 3자 네. 대결인데 작년의 경우 이제 양자 대결이었죠. 그래서 네. 뭐 상식적인 거지만 이제 후보가 한 명 더 추가되면서 3자 대결하면서 표가 분산이 됐는데 저는 정청래 후보의 표가 상당 부분 빠져나간 부분도 있는데 이 송영길 후보의 독자적인 경쟁력이랄까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정청래 후보가 갖고 있던 어떤 뭐 강성 이미지랄까 검찰개혁 등 강성 이미지 이런 부분이 올해 선거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분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검찰 개혁의 선명성 가지고 자기의 이제 지지세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검찰 개혁의 또 어떤 아이콘 하면은 또 송영길 후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송영길 측면에서 후보 또, 맞습니다. 송영길 후보야말로 직접적인 검찰 조작 수사랄까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당시에 직접적인 피해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영길 후보가 충청 불경 이제 초반 판세에서 9.97%, 약 12,156표 정도 표를 이제 득표를 했죠. 근데 수치상으로 보면 한 10% 정도 네. 성 후보에게 빠져나갔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표차가 1% 정도, 0.99%인가요? 1% 정도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 네. 거의 박빙의 지금 초반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뭐 굉장히 좀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어떤 뭔가 팬덤 정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도 좀 작용을 했지 않나 싶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분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가진 자체 경쟁력 부분인데요. 이제 정청래 후보의 경우는 이제 당대표를 이미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송영길 후보도 당대표를 그 당대표를 역임한 분이잖아요. 역임하신 분인데 김민석 후보가 이 뉴페이스 당대표로서의 호감도가 많이 상승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정청래 후보의 경쟁력 약화가 지금 빚어낸 초반 판세 결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선호투표제 이제 막판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판세가 또 계산법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선호투표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후보자 전원 또는 이제 일부에 대해서 선호 순위를 기입하고 그 순위를 네. 당선자 결정이 이제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번 당대표 선거의 경우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다 기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호투표제 통해서 결론은 이게 한 명이 당선되는 구조인데 이게 별도의 결선 투표제를 하지 않더라도 즉석에서 그 한 번 투표로 인해 가지고 결선 투표의 효과를 내는 그런 투표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이 선호투표제의 그 전제는
가반을 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 또는 송영길 후보 모두 가반 이상의 투표를 했을 때는 뭐 한 번 투표를 해가지고 결론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가반에- 과반을 넘기긴 좀 어려울 것 같죠? 지금 초반 판세를 보면은 지금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양강 구도가 있고 송영길 후보가 추격하는 그런 판세이긴 합니다면은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 둘 다 이제 가반 미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송영길 후보가 3위가 된다라는 거 전제는 하는 건 아닙니다. 전제하는 건 아니지만 1, 2 후보 있고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이제 3위로 결정이 됐을 때 송영길 후보의 2순위표가 승패를 가르는 이제 결정적 열쇠가 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송영길 후보의 2순위를 김민석 후보로 좀 이렇게 적는 당원들이 좀 많았을 거라는 추측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네. 송영길 후보도 이제 전당대 지역 경선, 순회 경선을 하면서 2순위 후보로는 김민석 후보를 찍어달라. 라는 얘기를 내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 앞서서 여러 가지 당과 청와대의 관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뭐 발언 여러 가지 등등을 봤을 때, 그리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당정 일치론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혁이나 뭐 여러 가지 국정 안정 이런 것들은 물론 새 후보 동일하지만 조금 더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일체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정청래 후보는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좀 자료 화면이 지금 뭐 준비가 됐다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보면은 가상 시나리오라고 자료를 제가 준비한 게 있을 텐데요. 가상 시나리오요? 네, 자료 화면 중에서. 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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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못 봐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송영길 후보가 이제 만약에 3위가 됐을 경우에 2순위표, 송영길 후보에 찍은 2순위표를 가지고 표를 배분했을 때, 현재 구도를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에게 더 많은 표가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초반 판세에서 정청래 후보가 약 1% 정도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송영길 후보가 충청권하고 지금 부울경 경선에서 받은 표를 가지고 이제 예측 가상 시나리오를 이제 돌로 봤을 때 김민석 후보,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받은 2순위 표가 김민석 후보가 예를 들어 가지고 55% 받았다고 했을 때, 네네. 이 판세가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 김민석 후보가 5표 차로 역전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60%로 받았을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가 1221표, 그리고 70%를 받았을 경우에는 3651표 차로 승리를 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청래 후보가 했을 때는 조금 더 표차가 더 나겠죠. 역으로 했을 때 정청래 후보에게 송영길 후보에게 간 2순위 표가 55%, 60%, 70% 같다고 가정했을 때는 현재 김민석 후보가 2위이기 때문에 1위를 현 시점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많은 표차로 이기겠죠. 네. 네. 근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여론조사나 그리고 전문가분들이나 주관 판세 여러 가지, 그리고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어떤 일치감이랄까 이런 전략적인 연대 이 관계를 봤을 때는 2순위 표에서 김민석 후보의 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앞으로 남아있는 또 이제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제 호남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어떨 거라고 예측하세요? 호남 수도권 판세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선 일정이 있는데 이걸 먼저 조금 설명드리죠. 예. 지금 8월 1일
충남권 경선이 이제 마무리됐고 8월 1일 날 불경 마무리됐죠. 그리고 네. 8월 8일입니다. 8월 8일은 8월 9일이 제주 아니라 인천. 8월 8일이군요. 네, 8월 8일이죠. 제주 인천 경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네. 8월 9일 은 강원, 대구, 경북. 그리고 15일은 전북, 전남, 강주. 네. 16일은 경기, 서울. 그리고 17일이 이제 정기 전당대회 본대회죠. 이제 대전 컨벤션 센터에 있는데, 그래서 나 지금 현재까지 그 남은 경선 지역의 그 권리당원 표수가 거의 87%인가요? 83%인가? 80% 이상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도권과 호남 권리당원이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그 호남 수도권 다시 돌아가면은 네. 그 최근에 그 발표된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은 전국 국민 대상 조사 부분하고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호남 수도권 부분 조금 구분해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 수도권 판세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 여부를 앞서거나 거의 뭐 추격하는 이런 흐름들이 뚜렷하게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목포 MBC와 그 지역 언론사 세 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수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수치를 봤을 때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호남 지역에서의 그 김민석 후보의 지지도가 42.3% 그리고 정성래 후보는 27.7%.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상당히 많이 차이를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했을 때 호남과 수도권 일단은 호남 판세에서는 상당히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이제 화면에서 보실 텐데요. 강조 MBC, 뉴시스, 강조 전남 취재본부, 무동일보, 그리고 한국리서치가 수행을 했고,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31일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자세한 건 또 중앙직 여론조사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1% 정도의 격차는 중반, 후반 경선을 거치면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정청래 후보의 경쟁력도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개혁이랄까요. 물론 그 세 후보 다 개혁을 개혁성이 강한 후보입니다. 강한 후보인데 상대적으로 이번 선거의 컨셉을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는 개혁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김민석 후보의 경우는 이제 그 당정 일치, 국정안정 그리고 네. 이재명 정부 정보 등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가 얼마나 바람을 탈지가 조금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이제 결과의 어떤 중요한 쟁점 중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이제 손꼽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좀 네네. 하락하긴 했어요. 보니까 흐름들을 보니까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심, 국민들의 민심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런 게 좀 변수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네, 그 국정 지지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번 전당대회에 미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땐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세 후보 간의 경쟁이고 특히나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의 그 개혁성하고 선명성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와의 일치 이런 부분이 되게 핵심적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정청래 후보의 당대표 시절에 청와대와의 관계,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그분이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는 민주당 권리당원이나 또는 국민경선에 참여하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집권 여당이
된 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첫 해,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이미 이제 당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났다는 거는 굉장히 좀 저희로서는 씻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지점인 것 같아요. 아쉽고. 네. 네, 그 대표적으로 집권 여당인데 집권 야당을 하고 있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집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당의 후보가 대통령과 그리고 당정청 일치가 돼가지고 혼연일치의 그런 자세, 태도, 정책을 갖고 해 나갔다면 그런 뭐 비판이 안 나왔겠죠.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 계속했던 부분이 국정과제 공약 이행률, 그러니까 입법 부분이죠. 27%밖에 되지 않는다. 입법의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야당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집권 여당 민주당에 한 얘기고, 민주당 지도부가 그것을 하는데 결정적이고 주도적이고 전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는 정청래 후보의 또 입장도 있었겠죠. 당시 당 대표 입장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번 선거를 두고 논란이 됐고, 또 이번 선거에서 그 새 후보의 어떤 경쟁력을 포함해서 판단하는데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 키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이런 이 전당대회가 좀 축제처럼 치러져야 되는데, 뭔가 이제 뭐, 내란당에서나 있을 법한, 뭔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폭력행위 같은 것들도 있었고, 이런 지점들이 많이 좀 아쉽거든요. 우리, 이준희 기자가 바라시는, 이번 전당대회가 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으면 좋겠다. 바람 한마디, 그리고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런 말씀으로 좀 맺고자 합니다. 저는 조금 우회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송영길 후보가 어제 본인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담담하고 네. 진솔하게 본인의 심정, 현재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셨는데, 저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3자 구도에서 뭐 김민석 후보든 정청래 후보든 누군가가 지금 뭐 최종 승자, 당대표 선거에서 승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사실상 진정한 승자는 송영길 후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사실상 있는데, 가장 당선 가능성이 낮지만 승자다. 그렇죠. 네, 이 성패에 연연하지 않고 네. 이번 전당대회 성공,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네. 민주주의의 승리, 그리고 검찰 독재, 종실, 개혁, 언론 개혁 해가지고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 이번에 전당대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공화국 수호하는데 큰 그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송영길 후보를 축해 세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결과의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그 자세에 있어서 저는 송영길 후보의 이 태도와 정신, 이런 부분들을 좀 두 후보도 포용을 하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하고요. 지금 한쪽에서 뭐 일베문화 뭐 그런 얘기까지 튀어나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러한 폭력적이고 비방하고 혐오하고 폄훼하는 그러한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표출시키고 보인 쪽이 어디입니까? 제가 봤을 때 국민께서 객관적으로 아마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오히려 본인의 그런 본인 진영들의 하는 부분들을 성찰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특정 후보가 마치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거꾸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이제 후반부에, 그러니까 특히나 불경 그리고 부산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한 1000표 이상 표를 더 득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전에 이제 노무현 때 노사모 회원들의 뭐랄까요, 경선 참여 투표, 지지를 호소하고 이런 이제
일이 이런 현상이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노사모가 나서서 특정 후보를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치 참여는 뭐 개개인의 의사 자율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바람직한 건데, 노사모의 정신은, 노무현의 정신, 노사모의 정신은 시민 정신 아닙니까? 국민 정신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건강한 이런 정신인데, 이러한 정신들을 특정 후보의 당선에 정파적으로 조직 동원의 대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하는 시각은 매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번 선거의 본질은 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1인 1표, 네. 권리당원 100% 참여가 100% 투표하자 이거잖아요. 결국은 최종 승자는 권리당원 국민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이제 될 것인데, 저는 그 점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을 때 노사모가 출연한 것도 결국은 뭐 국민통합이나 동서합, 국민통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개혁, 언론개혁 등등이었는데, 그 정신의 본력은 결국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혁하고 인권을 지키고 평화통일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더 많이 보여지고 좀 확산되고, 새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모든 분들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새 후보의 또 지지층 분들 또 그 이제 모두가 네. 서로 존중하면서 좀 좋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혐오의 언어 같은 것들은 좀 걷어내고 비판할 것들은 하더라도 좀 네. 성숙하게 좀 이번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 좀 맞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노무현 정신을 언급을 했는데요. 저도 과거에 노사모였고 활동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20여 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노사모라는 조직은 공식적으로 이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다들 우리 민주사회의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그러니까 정신으로 역할을 하시고 녹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선거 중후반에서 노사모였다 아니다 구분하고 갈라서 노사모는 경선에 참여해가 누구 후보를 지원하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에 만나는 화성의 기자, 화성에서 온 기자, 이준희 청와대 출입 기자였습니다. 우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이시고요. 또 기자뉴스 기자로서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좀 성숙하게 치러졌으면 좋겠는데, 뭐가 좀, 그 중에는 제대로 된 비판 내용도 있지만 좀 가십도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좀, 뭐랄까요. 그 가십이 또 많이 생겨나. 후보들이 또 생성하기도 하더라고요, 자꾸. 네네. 네. 좀 이런 분위기는 지양해야겠다. 네. 생각하면서, 노래는요, 사실 이제 오늘 요 내용하고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노래인데요. 네. 사실 저희 또 노조 뭔가 재판 있을 때마다 항상 달려와 주시는 우리 또 이준희 기자잖아요. 이준희 기자님이 또 항상 곁에 계셨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저희한테 큰 힘이 되는데, 또 이와 함께 에스텔라님께서 저희 노동조합 위해서 가사를 또 써주셨어요. 네, 가사를 또 써주셨어요. 네. 뭐 안 들을 수가 없다. 더는 지체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중간에 좀 듣고 가려고 합니다. 제목이요. 버텨봐입니다. 버텨봐. 네. 이게 꼭 저희 노동조합에게만 해당되는 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사인 것 같아요.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요즘처럼 마음이 좀 뭔가 다들 좀 조금씩 다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어렵고 좀 네. 피폐해지는 것도 같고 그런 시기에 우리가 또 이제 좋은 세상 올 거라는 믿음으로 잘 버텨보자. 네. 이렇게 저는 좀 받아들였습니다. 네. 에스텔라님 너무 감사하고요. 요 노래 듣고 네 우리 다음에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나볼게요. 네.
힘겨운 나날들이 말진 누를 때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난 여기서 멈추지 않아. 어두운 골목 끝에서도 내 발이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그래 버텨봐. 오늘이 다는 아니야. 조금만 더 견디면 비어있던 자리에 따뜻한 숨이 와. 천천히 스며들어 네 마음 위로 햇살이 앉을 거야. 버텨봐 버텨봐. 조금만 버텨봐. 힘겨운 날은 지나가 결국은 사라져. 버텨봐 버텨봐. 평화가 널 찾아와. 봄날의 꽃향기처럼 너를 감싸줄 거야. 차가운 밤이 길어져도 계절은 바뀌잖아. 눈물 젖은 하루 끝에 새벽은 또 밝아와. 텅 빈 방 안에 앉아도 네 숨은 아직 살아.